청운하 씨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는 야담 함께 들어볼까요? 왕비가 서늘한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최성, 저 폐륜의 목을 베어라. 수락관이 숨을 삼킨 채 얼어붙었지요. 영의정은 바닥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마, 이건 오해옵니다. 그러나 왕비는 더욱 날카롭게 내뱉었습니다. 민 씨의 아이 앞에서 감히 변명을 해? 내 죄를 내 입으로 말하라. 이 기구한 운명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서 소문이 자자했던 소문난 국밥집 주인 박노인과 오마님에게 얽힌 사연입니다. 박노인은 환갑을 훌쩍 넘긴 키 작고 마른 체구의 사내로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온화한 성품의 주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오마님은 박노인보다 5살 아래로 작은 키에 둥근 얼굴을 가진 다정한 여인이었지요. 노부부는 한양의 저작거리 구석에서 평생 땀 흘려 국밥집 장사를 했으나 자식 복만은 없었습니다. 오마님은 밤마다 눈물로 지새웠고 박노인도 아내의 등을 쓸어주며 한숨만 가득한 그 밤을 보냈지요. 이대로 우리가 눈을 감으면 이 집은 누가 지키겠소? 오마님의 슬픈 목소리가 국밥집 벽을 울리곤 했답니다. 노부부는 자식이 없어 외로웠지만 그래도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싸늘한 가을비가 내리던 늦은 밤, 국밥집 문 밖에서 애절한 여인의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박노인이 문을 열고 뛰어나가자 젊은 여인 하나가 핏덩이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인은 26쯤 되어 보였고 한때는 고운 얼굴이었을 것 같았으나 창백한 얼굴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이를 부탁한다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박노인과 오마님은 어찌 이런 일이 놀라며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아기는 어머니의 차가운 품을 벗어나 노부부의 따뜻한 품에서 비로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마님은 아기를 감싸 안고 여인의 유품을 살폈습니다. 여인의 품속에는 국화 모양이 섬세하게 새겨진 놀이개 하나가 단단히 쥐어 있었지요. 놀이개는 황금빛 술과 옥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보통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귀한 물건임이 분명했습니다. 이 놀이개는 범상치 않소? 예전에 궁중에 드나들던 안악에게 들었던 적이 있어요. 왕비마마님들이 차는 놀이개가 이처럼 옥색을 띠고 있다고 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노부부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님을 직감했지요. 노부부는 죽은 산모를 뒷산에 정성껏 묻어주고 조그마한 비석도 세워주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놀이개의 문양을 따 국화라 지었습니다. 노부부는 이 놀이개가 아이에게 큰 화근이 될 것임을 알았기에 평생 입 밖에 내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국화의 운명은 이미 궁궐의 가장 깊은 곳, 권력의 칼날과 얽혀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놀이개를 깊숙이 감추고 오마님은 국화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덩이요. 오마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국화는 국밥집 노부부의 딸이 되었습니다. 국화가 3살이 되던 봄날이었습니다. 복숭아꽃이 만발한 어느 화창한 오후, 국화는 마당에서 나비를 쫓아다니며 제잘거리고 있었지요. 오마님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화가 뒤뚱뒤뚱 걸어와 오마님의 치마폭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 국화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오마님은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국화야, 방금 뭐라고 했니? 오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국화가 다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마님은 국화를 와락 껴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우리 국화. 이 소리를 들은 박 노인도 달려와 두 모녀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그날 저녁 노부부는 국화를 사이에 두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박 노인이 오마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갔습니다. 국화는 박 노인과 오마님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지요. 국화는 10살이 되자 또래 아이들보다 키가 훌쩍 크고 까만 눈동자가 반짝이는 총명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국화의 얼굴은 친어머니를 꼭 닮아 눈매가 고왔고 웃을 때면 보조개가 살짝 드러나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국화는 어려서부터 부지런하고 영리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고 국밥집 준비를 거들었지요. 특히 국화는 어머니 오마님이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조그맣게 앉아서 오마님이 재료를 다루는 모습을 눈을 반짝이며 바라보곤 했지요. 국화야, 이것 봐라. 좋은 고기를 고르려면 색깔이 선명하고 결이 고와야 한단다. 오마님이 사고를 손질하며 국화에게 설명했습니다. 국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 고기는 어떻게 삶아요? 국화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마님은 커다란 무쇠솥에 물을 가득 붓고 사고를 넣었습니다. 먼저 찬물에 고기를 넣고 천천히 끓여야 한단다. 그래야 잡내가 빠지고 깨끗한 육수가 나오지. 국화에게 정성껏 설명하며 된장을 조금씩 풀어 넣었습니다. 된장이 물에 스며들며 구수한 향이 퍼져나갔지요. 그리고 이제 마늘, 생강, 파, 도라지를 함께 넣는단다. 오마님이 재료를 하나하나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마늘은 껍질을 벗겨 통째로 넣었고 생강은 얇게 점인 것을 몇 조각 넣었습니다. 파는 뿌리째 넣어 향을 더했고 도라지는 가늘게 찢어서 넣었지요. 이렇게 넣으면 고기의 누린내도 잡고 육수 맛도 깊어진단다. 오마님은 쌀뜨물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국화야, 이 쌀뜨물을 고기 육수에 부으면 국물이 더욱 부드럽고 고소해진단다. 쌀뜨물의 뽀얀 빛이 육수에 섞이자 국물이 한층 더 구수해 보였습니다. 오마님은 불을 약하게 줄이고 뚜껑을 덮었지요. 이제 오랫동안 푹 끓여야 한단다. 서두르면 안 돼. 국화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봤습니다. 어머니의 손길, 재료를 다루는 방법, 불 조절하는 요령까지 모두 마음속에 담았지요. 국화가 1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도 국밥집은 손님들로 북적였지요. 그런데 갑자기 오마님이 허리를 삐끗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하나. 박 노인이 당황하며 오마님을 부축했습니다. 손님들은 배가 고파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국밥집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국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국화는 어머니의 음식 만드는 것을 어깨 너머로 유심히 봐왔던 터라 자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국화를 지켜봤지요. 국화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먼저 커다란 무쇠솥에 사고를 넣고 찬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불을 지피자 솥 안에 물이 서서히 끓기 시작했지요. 국화는 된장을 조금씩 풀어 넣었습니다. 된장이 물에 스르르 녹아들며 구수한 향이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이어서 국화는 마늘을 껍질째 손으로 눌러 으깨어 넣었습니다. 생강은 얇게 점인 것을 몇 조각 넣었고 파는 뿌리까지 깨끗이 씻어 통째로 넣었지요. 마지막으로 도라지를 가늘게 찢어서
솥 안에 넣었습니다. 각각의 재료가 만나 어우러지며 깊은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국화는 따로 준비해둔 쌀뜨물을 천천히 부어 넣었습니다. 뽀얀 쌀뜨물이 육수와 섞이자 국물이 한층 더 부드러워 보였지요. 국화는 불 조절에 특히 신경 썼습니다. 처음에는 센 불로 팔팔 끓이다가 육수가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줄여 천천히 오래 끓였습니다. 국화는 가끔씩 거품을 걷어내며 정성껏 육수를 관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고기는 부드럽게 풀어졌고 육수는 진하고 뽀얀 빛을 띠었지요. 국화는 마지막으로 물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 넣고 소금과 간장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국화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요리를 해온 사람처럼 재료를 다루었고 간을 볼 때도 한 번에 딱 맞게 맞추었지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박 노인이 감탄하며 외쳤습니다. 국밥집에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국밥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래기는 너무도 훌륭한 음식이었습니다. 국화가 만든 국밥을 손님들에게 내놓자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맛이 뭔가 오늘 국밥이 더 깊고 진하지 않소? 한 손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요. 평소보다 훨씬 맛있소이다. 다른 손님도 거들었지요. 손님들은 앞다투어 국밥을 주문했고 그날 국밥집은 그릇이 모자랄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오마님은 방에 누워서도 국화를 걱정했으나 박 노인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마누라, 우리 국화가 장한 일을 해냈소이다. 오마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국화야, 내가 이렇게 자랐구나 하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국화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하고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로 국화는 본격적으로 국밥집 요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국화의 타고난 재능은 날이 갈수록 빛을 발했고 소문난 국밥집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박 노인과 오마님은 국화를 보며 행복해했지요. 우리 국화는 정말 복을 가져다주는 아이야. 오마님이 국화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부부는 국화가 커갈수록 한 가지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국화의 뛰어난 요리 솜씨가 소문나면 날수록 혹시라도 국화의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박 노인은 밤마다 숨겨둔 국화 놀이개를 꺼내보며 한숨을 쉬곤 했소이다. 국화가 18살이 되던 해봄 소문난 국밥집은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국화가 만든 국화장국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조선 팔도에 소문이 퍼져나갔지요. 국화처녀의 국화장국은 궁궐수락관에 견줄 만하다 한번 맛보면 평생 잊을 수 없는 맛이라오. 이런 말들이 저작거리를 넘어 양반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국밥집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키 큰 사내로 깔끔한 도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인상은 부드러웠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지요. 그의 이름은 민참봉으로 한성부에서 일하는 중급 관리였습니다. 민참봉은 성품이 공정하고 정직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민참봉이 자리에 앉자 국화가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국화의 밝은 목소리에 민참봉은 고개를 들어 국화를 바라봤습니다. 국화는 이제 한 뼘도 더 자라 키가 훤칠했고 맑은 눈동자와 단정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지요. 소문으로만 듣던 국화장국을 맛보고 싶소. 민참봉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국화는 새벽에 만들어 놓은 육수에 불을 지폈습니다. 간을 맞출 때 특별한 비법을 사용했습니다. 소금만으로는 부족한 깊은 맛을 내기 위해 새우젓을 아주 조금 넣어 감칠맛을 더했지요.
하지만 새우젓 맛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양을 넣어 오직 국화만이 그 비밀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자 고소한 향이 국화장국을 완성시켰습니다. 국화는 손님들에게 국밥이 나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잘 말린 국화꽃 한 송이를 국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국화가 정성껏 만든 국화장국을 민 참봉 앞에 내놓았습니다. 뚝배기에 담긴 국화장국은 맑고 깨끗했으며 국화꽃잎이 떠 있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지요. 민 참봉은 숟가락을 들어 한 모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민 참봉의 눈이 크게 떠졌지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민 참봉이 감탄하며 외쳤습니다. 국화장국의 맛은 그가 지금껏 맛본 어떤 음식과도 달랐습니다. 국화꽃의 은은한 향이 먼저 코를 자극하고 이어서 깊고 맑은 육수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된장의 구수함, 마늘과 생강의 알싸함, 도라지의 쌉싸래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졌지요. 고기는 입에서 살살 녹았고 미나리의 상큼함이 전체 맛의 균형을 잡아주었습니다. 민 참봉은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우고는 다시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이 맛은 정말 궁궐 수락관에서나 맛볼 수 있는 것이요. 민 참봉이 박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박 노인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지요. 과찬이십니다. 그저 정성껏 만들 뿐입니다. 박 노인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민 참봉은 국밥집을 나서면서 국화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처녀의 솜씨라면 궁궐에서도 인정받을 것이요.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하고는 국밥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박 노인의 가슴에 큰 불안으로 남았습니다. 그 후로 민 참봉은 한성부의 동료들에게 국화장국을 자랑했습니다. 내 평생 먹어본 음식 중 최고였소. 민 참봉의 말을 듣고 한성부 관리들이 하나둘씩 소문난 국밥집을 찾기 시작했지요. 국밥집은 이제 평민뿐만 아니라 양반과 관리들까지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노인은 국화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국화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박 노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국화는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에 놀라 물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국화야, 내 솜씨가 너무 뛰어나 아버지는 걱정이 된다. 박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요리가 소문나면 날수록 혹여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두렵구나. 국화는 아버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지요. 아버님, 제가 열심히 요리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국화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박 노인은 국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다, 국화야.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때로는 뛰어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이다. 박 노인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국화의 출생에 얽힌 비밀을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화 장국의 소문은 마침내 궁궐 근처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궁궐을 드나드는 하급 관리들이 국화 장국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이 소문은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갔지요. 국화의 운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소이다. 국화 장국의 명성은 마침내 조선 최고의 권력자 영의정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영의정 이항규는 예순을 훌쩍 넘긴 노인으로 흰 수염을 길게 기르고 위엄 있는 풍채를 지녔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갑고 교활했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조정에서 권세를 누려온 인물로 겉으로는 청렴한 척하지만 뒤로는 온갖 악행을 저질러 왔지요. 특히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이 드러나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했습니다.
영의정은 국화장국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국화장국이라 그 맛이 궁중 수락관과 같다고? 영의정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그는 십수년 전 왕비의 친궁녀였던 한 여인을 겁탈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궁녀는 왕비가 가장 아끼던 수락관 상궁으로 국화장국을 만드는 솜씨가 뛰어났던 여인이었지요. 영의정은 그 궁녀가 임신하자 권력을 이용해 궁궐에서 쫓아냈고 여인은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설마 그 여인의 자식이 살아있단 말인가? 영의정이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신복인 하수인을 불렀습니다. 국밥집에 가서 은밀히 알아보아라. 누가 그런 맛이 나는 국밥을 만드는지. 며칠 후 소문난 국밥집에 인상이 음험한 사내가 찾아왔습니다. 강쇠는 영의정의 하수인으로 오랫동안 영의정의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해온 자였지요. 그의 성품은 잔인하고 교활했으며 돈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강쇠는 국밥집에 들어서자마자 예리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는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는 연신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했지요. 국화가 국밥을 가져오자 강쇠는 국화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처자가 저분들의 딸이 맞소? 어찌 하나도 닮지 않았는가? 강쇠가 낮고 거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부모님이십니다. 국화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국화는 강쇠의 날카로운 눈빛에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지요. 강쇠는 국밥을 먹는 척하면서도 계속 국화와 국밥집 안을 살폈습니다. 그는 특히 국화의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박 노인이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국화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손님,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십니까? 박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쇠는 박 노인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저 낭자가 친딸이 맞소? 박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소이다. 박 노인이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강쇠는 박 노인의 떨리는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허허, 그러신가. 그럼 됐소. 강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쇠가 국밥집을 나선 후 박 노인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희의 눈빛이 칼날처럼 번뜩이는군요. 박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마님이 황급히 달려와 박 노인을 부축했지요. 여보, 무슨 일이요? 오마님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국화가 친딸이냐고 묻더군. 박 노인은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박 노인과 오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노인은 국화가 잠든 후 조용히 마주 앉았지요.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을 것 같소. 박 노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국화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하오. 오마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노부부는 국리 끝에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국화를 궁궐 수락관에 입궐시키는 것이었지요. 궁궐은 엄격한 규율이 있고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궁궐이야말로 국화가 가장 안전할 곳이오. 박 노인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국화를 궁궐로 보낼 수 있겠소? 오마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침 그때 하늘이 도운 듯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궁궐을 호위하는 무사 하나가 국밥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30대 중반의 건장한 체구에 정직한 얼굴을 가진 무사로 이름은 최성이라 했습니다. 최성은 숙빈 마마를 호위하는 무관으로 성품이 정직하고 의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최성은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국밥집에서 풍겨오는 국화장국 냄새에 이끌려 들어섰습니다. 오랜 궁궐 생활로
그의 입맛은 고급스러워져 있었는데 문득 맡은 이 향기가 예사롭지 않았던 것이지요. 주인장, 국화장국 한 그릇 주시오. 최성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밤새 우려낸 육수에 부드러운 두부와 싱싱한 미나리를 더하고 새우젓으로 깊은 맛을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자 완벽한 국화장국이 완성되었습니다. 국화가 이 국화장국을 최성 앞에 내놓았습니다. 최성은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최성의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이 맛은 어찌 저작거리 국밥에서 궁궐의 깊은 맛이 나는가. 최성이 감탄하며 외쳤습니다. 그는 오래전 궁궐 수락관에서 맛본 특별한 국화장국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국화꽃처럼 은은하게 입안에 퍼지는 향은 쑥빛마마가 아끼던 어느 수락관, 궁녀 요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지요. 요즘 통 입맛이 없어 하던 쑥빛마마 생각이 났습니다. 최성은 그릇을 단숨에 비우고 박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국화장국은 누가 만들었소? 박 노인이 국화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제 딸 국화가 만들었습니다. 최성은 국화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런 재능을 가진 처녀가 궁궐 수락관에 들어와야 하오. 최성은 박 노인에게 궁중 숙수 시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침 다음 달에 궁궐에서 새로운 숙수를 뽑는다 하오. 이 처녀의 솜씨라면 충분히 합격할 것이오. 박 노인은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화를 꼭 시험에 보내겠습니다. 박 노인이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박 노인은 국화를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국화야, 내가 궁궐 수락관에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국화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지요. 노부부는 국화의 출생에 얽힌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국화도 대충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부모님이 두려워하는 큰 위험이 올 수도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와 닿았습니다. 노부부는 국화에게 궁궐이 얼마나 안전하고 좋은 곳인지 설명했습니다. 국화는 부모님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국화는 운명처럼 궁궐이라는 거대한 세계로 발을 들이게 되었소이다. 한 달 후 국화는 궁궐로 향했습니다. 박 노인과 오마님은 국화의 손을 꼭 잡으며 당부했지요. 국화야, 궁궐에서는 말조심, 행동조심해야 한다. 오마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국화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국화는 품속에 국화놀이개를 소중히 간직하고 궁궐로 들어섰습니다. 궁궐 수락관 입구에는 이미 수십 명의 처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김서방댁 딸 옥년이라는 처녀가 눈에 띄었습니다. 21살의 옥년은 키가 크고 얼굴이 고왔지만 눈빛은 교만했지요. 개성에서 가장 큰 요리집 딸이었던 옥년은 자신의 실력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내가 1등이야. 옥년이 자신만만하게 말하며 다른 처녀들을 후쳐봤습니다. 국화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저작거리 국밥집 처녀가 감히 궁궐 시험을 보겠다고? 국화는 옥년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 궁궐 안쪽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험을 시작하겠다. 수락관 최고 상궁인 홍상궁이 나타났습니다. 홍상궁은 50대 중반의 여인으로 30년 넘게 궁궐 수락관을 이끌어온 인물이었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눈빛만큼은 매서웠고 요리에 대한 안목이 뛰어나기로 유명했지요. 오늘 시험은 3가지 단계로 진행될 것이다. 첫째는 재료 고르기, 둘째는 칼 솜씨, 셋째는 요리 완성이다.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처녀들 앞에
온갖 채소와 고기가 놓였지요. 이 중에서 가장 신선하고 좋은 물을 골라내거라 홍상궁이 명령했습니다. 옥녀는 겉모습만 보고 가장 크고 윤기 나는 물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국화는 신중하게 물을 하나하나 만져보고 냄새를 맡았지요. 국화는 크기는 작지만 단단하고 향이 좋은 물을 골랐습니다. 홍상궁이 처녀들이 고른 재료를 살폈습니다. 저 처녀는 겉만 보고 골랐구나. 이 무는 속이 썩었다. 홍상궁이 옥년을 가리키며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옥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요. 홍상궁이 국화가 고른 재료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처녀는 제대로 알고 있구나. 국화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절반의 처녀들이 탈락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칼 솜씨였습니다. 물을 채 썰어보거라. 굵기가 일정해야 하고 길이도 똑같아야 한다. 홍상궁이 지시했습니다. 옥녀는 빠르게 물을 썰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다 보니 굵기가 제각각이었지요. 반면 국화는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물을 썰었습니다. 국화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듯 우아했고 썬 무는 하나같이 똑같은 굵기와 길이였습니다. 홍상궁이 국화의 작품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런 솜씨는 오랜 수련 없이는 나오지 않는다. 두 번째 시험에서 또 절반이 탈락하여 이제 10명의 처녀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요리 완성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자신의 장기를 보여라. 홍상궁의 명령이 떨어지자 처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옥녀는 화려한 궁중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고 국화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국화장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화는 정성껏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무쇠솥에 사골을 넣고 찬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불을 지피자 물이 서서히 끓기 시작했지요. 국화는 된장을 조금씩 풀어 넣었습니다. 된장이 물에 스르르 녹아들며 구수한 향이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국화는 마늘을 껍질째 으깨어 넣고 생강을 얇게 점인 것을 몇 조각 넣었습니다. 파는 뿌리까지 깨끗이 씻어 통째로 넣었고 도라지를 가늘게 찢어서 솥 안에 넣었습니다. 쌀뜨물을 천천히 부어 넣자 육수가 한층 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국화는 불을 약하게 줄이고 천천히 끓였습니다. 한참 후 고기가 부드럽게 풀어지고 육수가 진해졌습니다. 국화는 고기를 건져내 잘게 찢고 맑은 육수만 따로 걸러냈습니다. 이제 국화장국의 핵심인 국화꽃을 넣을 차례였습니다. 국화꽃잎을 하나하나 육수에 넣자 은은한 향이 부엌 가득 번져나갔습니다. 국화는 부드러운 두부를 깍둑 썰기하여 넣고 싱싱한 미나리를 더했습니다. 새우젓으로 깊은 맛을 더한 후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국화가 잠시 다른 재료를 살필 때 옥년이 슬쩍 국화의 육수에 소금을 한 줌 더 넣은 것이었습니다. 국화는 눈치채지 못했지요. 시험 시간이 끝나고 처녀들이 만든 음식이 홍상궁 앞에 놓였습니다. 홍상궁은 하나하나 맛을 보기 시작했지요. 옥년의 음식을 맛본 홍상궁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화려하기만 하고 깊은 맛이 없구나. 옥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드디어 국화의 국화장국 차례가 되었습니다. 홍상궁이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홍상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냐? 너무 짜다. 국화는 깜짝 놀라 자신의 국화장국을 맛봤습니다. 정말로 짠맛이 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홍상궁이 다시 한 숟가락을 떠서 천천히 맛을 봤습니다. 짠맛 뒤로 숨어있던 깊고 은은한 맛이 느껴지기 시작했지요.
된장의 구수함, 마늘과 생강의 조화, 도라지의 쌉싸래함, 그리고 국화꽃의 은은한 향이 입안에서 절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홍상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잠깐 이 맛은. 홍상궁은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10수년 전 숙빈마마가 가장 아끼던 수락관 상궁이 만들던 국화장국의 맛이었지요. 내가 어디서 이 요리법을 배웠느냐? 홍상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방식대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국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홍상궁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록 간이 세긴 하지만 이 국화장국의 깊은 맛은 다른 어떤 음식보다 뛰어나다. 이 처녀를 합격시키겠다. 이렇게 국화는 궁궐수락관에 입성하게 되었소이다. 국화는 궁궐수락관에 입성한 후 상상하지 못했던 혹독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경이면 일어나 차갑게 얼어붙은 우물물을 길어와야 했지요. 겨울철에는 손이 얼어 갈라지고 피가 났지만 국화는 이를 악물고 견뎌냈습니다. 수락관의 규율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곤장을 맞거나 끼니를 거르는 벌을 받았지요. 특히 수락관에서 오래 일한 정상궁은 국화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40대 후반의 정상궁은 15년째 수락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국화가 나타나면서 불안해졌던 것입니다. 어느 날 국화가 육수를 끓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상궁이 슬쩍 다가와 국화의 육수 단지를 발로 찼습니다. 육수가 바닥에 쏟아졌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국화가 놀라 외쳤습니다. 홍상궁이 달려와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물었지만 국화는 제가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화는 그날 밤 홀로 육수를 다시 끓였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지요. 새벽까지 불을 지피며 정성껏 육수를 우려냈습니다. 커다란 무쇠솥에 사골을 넣고 된장을 풀고 마늘, 생강, 파, 도라지를 넣어 천천히 끓였습니다. 쌀뜨물을 부어 넣고 약한 불로 오래 끓였지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국화는 하루하루 악착같이 버텼고 그 성실함과 뛰어난 실력으로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국화가 만든 요리는 깊은 맛과 정성이 담겨 있었지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영의정 이양규가 임금님을 아련하고 돌아가는 길에 수락관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영의정은 60을 훌쩍 넘긴 노인으로 흰 수염을 길게 기르고 위엄 있는 풍채를 지녔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갑고 교활했습니다. 수락관 문이 열려 있었고 영의정은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한 젊은 궁녀가 육수를 끓이며 국화꽃잎을 조심스럽게 넣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의정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궁녀의 옆얼굴이 10수년 전 자신이 겁탈했던 수락관 상궁 민씨를 꼭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영의정은 수락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보게, 저기 육수를 끓이는 궁녀는 누구인가? 홍상궁이 저 궁녀는 국화라 하옵니다. 얼마 전 들어온 새내기입니다. 대답했습니다. 영의정은 국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국화는 황급히 무릎을 꿇었지요. 소녀 국화, 대감마님을 뵙습니다. 영의정은 국화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매, 코, 입술 모든 것이 민씨를 닮아 있었습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영의정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국화장국이옵니다. 대감마님 국화장국. 그것은 민씨가 가장 잘 만들던 요리였습니다. 내 부모는 누구냐? 소녀는 한양 저작거리 국밥집에서 자랐습니다. 양부모님께서 저를 거두어 키워주셨습니다. 양부모라는 말에 영의정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친부모는 어찌 되었느냐? 소녀의 친어머니께서는 저를 낳으시고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영의정은 국화의 한복고름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때 조그맣게 매달린 놀이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수년 전 숙빈마마가 민 씨에게 특별히 하사했던 바로 그 놀이개였지요. 그 놀이개는 어디서 났느냐? 이것은 제 친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실 때 꼭 쥐고 계셨다고 합니다. 영의정은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처녀는 분명 민 씨의 딸이었습니다. 영의정은 수락관을 나서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 처녀를 없애야 한다. 영의정은 즉시 자신의 신복인 강쇠를 불렀습니다. 강쇠, 수락관에 국화라는 궁녀가 있다. 저 처녀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하라. 며칠 후 강쇠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감마님, 국화라는 처녀는 18년 전 한양 저작거리 국밥집 문 앞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산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갓난아기만 살아있었다 합니다. 산모가 죽은 날짜는 18년 전 가을 비가 내리던 밤이었다 합니다. 강쇠의 대답에 영의정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이개는 산모가 꼭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국화 문양이 새겨진 귀한 놀이개였다 하옵니다. 영의정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강쇠, 이 일은 절대 비밀이다. 영의정은 혼자 남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서히 궁지로 몰아넣어야 한다. 영의정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부터 국화의 수락관 생활은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영의정의 지시를 받은 정상궁이 국화를 더욱 혹독하게 괴롭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화는 참고 견뎠습니다. 영의정은 국화를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정상궁을 통해 국화가 만드는 음식에 흠집을 내려 했지요. 국화는 힘들고 지쳤지만 양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참고 견뎠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숙빈 마마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수락관에 특별한 명을 내렸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해지는 맑은 장국을 올리거라. 홍상궁이 국화를 불렀습니다. 국화야, 내가 만들어 보거라. 국화는 정성을 다해 국화장국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를 넣고 찬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된장을 조금씩 풀어넣자 구수한 향이 퍼졌습니다. 마늘을 으깨어 넣고 생강을 얇게 점인 것을 몇 조각 넣었습니다. 파는 뿌리째 넣었고 도라지는 가늘게 찢어서 넣었지요. 쌀뜨물을 천천히 부어 넣자 육수가 한층 더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국화는 불을 약하게 줄이고 천천히 오래 끓였습니다. 한참 후 고기가 부드럽게 풀어지고 육수가 진해졌습니다. 국화는 고기를 건져내 아주 잘게 찢었습니다. 맑은 육수만 따로 걸러내고 기름기를 정성껏 걷어냈습니다. 이제 국화장국의 핵심인 국화꽃을 넣을 차례였습니다. 국화꽃잎을 하나하나 육수에 넣자 은은한 향이 수락관 가득 번져나갔습니다. 국화는 부드러운 두부를 아주 작게 깍둑 썰기하여 넣고 싱싱한 미나리를 조금 넣었습니다. 간을 맞추고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 완성했습니다. 국화가 정성껏 만든 국화장국이 왕비 마마께 올려졌습니다. 왕비는 침전에 누워 계셨는데 은은한 국화향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향기는 뭐냐? 국화장국이옵니다, 마마. 왕비는 몸을 일으켜 국화장국을 바라봤습니다. 맑고 깨끗한 국물에 국화꽃잎이 떠 있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지요. 왕비는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왕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국화꽃의 은은한 향이 먼저 코를 자극했고 이어서 깊고 맑은 육수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맛은 왕비가 오래전 가장 아꼈던 수락관 상궁이 만들던 바로 그 국화장국의 맛이었습니다. 숙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십수년 전 왕비가 가장 신뢰하고 아꼈던 수락관 상궁 민씨가 있었습니다. 민씨는 국화장국을 만드는 솜씨가 뛰어났고 왕비는 몸이 편찮을 때마다 민씨의 국화장국을 찾곤 했지요. 이 국화장국을 누가 만들었느냐? 왕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락관의 국화라는 궁녀가 만들었다 하옵니다. 당장 그 궁녀를 불러오거라. 국화는 갑작스러운 왕비의 부름에 놀라며 침전으로 향했습니다. 소녀 국화 마마를 뵙습니다. 왕비는 국화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국화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민씨를 닮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 국화장국을 만들었느냐? 그러하옵니다. 마마 어디서 이 요리법을 배웠느냐? 소녀는 한양 저작거리 국밥집에서 자랐습니다. 양부모님께 배웠고 또 제 스스로 익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왕비의 시선이 국화의 한복고름으로 향했습니다. 고름에 조그맣게 매달린 국화 놀이개가 왕비의 눈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 놀이개는 어디서 났느냐? 왕비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제 친어머니의 유품입니다, 마마. 양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시고 돌아가실 때 이 놀이개를 꼭 쥐고 계셨다고 합니다. 왕비는 국화에게 놀이개를 가까이 가져오게 했습니다. 놀이개의 뒷면에는 국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문양은 왕실 전용 놀이개에 조각하는 문양이었습니다. 이 놀이개는 특별히 아끼던 것이라 민씨에게 하사한 것이었지요. 왕비는 이 문양을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씨 정말 민씨의 딸이구나. 왕비가 흐느끼며 외쳤습니다. 왕비는 눈물을 닦으며 국화에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가 가장 아꼈던 수락관 상궁이었단다. 왕비는 국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누군가 민씨에게 악행을 저질렀고 민씨는 너를 낳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로구나. 왕비는 즉시 조정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왕비는 국화의 사연을 말하며 민씨를 궁궐에서 쫓아낸 자가 누구인지 밝혀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영의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결국 조사 끝에 영의정의 악행이 드러났습니다. 영의정이 민씨를 겁탈했고 임신한 민씨를 궁궐에서 쫓아낸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지요. 어찌 그런 불충한 짓을 저지른단 말이냐? 임금님이 노하여 호통을 치셨습니다. 영의정은 그 자리에서 모든 관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국화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억울함이 풀린 것에 감사했습니다. 왕비는 국화를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떳떳이 살 수 있단다. 국화는 왕비의 품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소이다. 영의정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30년 넘게 권세를 누리던 영의정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지요. 임금님은 영의정을 멀리 귀양 보내고 그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어찌 그런 불충한 짓을 저지른단 말인가. 임금님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왕비 마마는 국화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민씨는 가장 뛰어난 수락관 상궁이었단다. 그녀의 국화장국은 이 궁궐에서 최고였지. 왕비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국화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왕비는 국화에게 어머니가 얼마나 정직하고 선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요리에 정성을 다했는지 자세히 들려주었지요. 민씨는 항상 말하곤 했단다. 요리는 먹는 이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야 한다고. 왕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국화는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국화가 만든 음식에 정성과 마음을 담았던 것도 어머니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며칠 후 왕비는 국화에게 특별한 명을 내렸습니다. 국화야, 내 양부모님을 궁궐로 모셔오거라. 그분들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 국화는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즉시 궁궐 가마가 소문난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박노인과 오마님은 갑작스러운 궁궐 마차의 방문에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박노인이 당황하며 외쳤습니다. 마차에서 내린 국화가 두 노인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국화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국화는 그동안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친어머니의 억울함이 풀렸고 왕비 마마께서 자신을 아껴주신다는 것을 말했지요. 박노인과 오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국화를 축복했습니다. 우리 국화가 이렇게 큰 복을 받다니. 오마님이 감격하며 국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노부부는 궁궐로 들어가 왕비 마마를 아련했습니다. 왕비는 정중하게 노부부를 맞이했지요. 이 두 분께서 우리 국화를 길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왕비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노인과 오마님은 황송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마, 저희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두 분께서 국화를 거두지 않으셨다면 이 아이는 어찌 되었겠습니까? 왕비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왕비는 노부부에게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한양의 좋은 곳에 큰 기와집을 하사하고 평생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재산도 넉넉히 내려주었지요. 이제 편히 사시고 국화를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왕비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비는 박노인에게 특별히 품계까지 내려 노부부가 양반의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박노인과 오마님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땀 흘려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던 노부부가 이제는 큰 기와집의 주인이 되고 양반의 예우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국화 덕분이요. 박노인이 오마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두 분의 선한 마음씨가 가져온 복입니다. 국화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국화는 궁궐 수락관에서 최고의 요리사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국화 장국은 임금님과 왕비 마마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요리가 되었지요. 국화의 실력은 날로 높아졌고 궁중 요리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습니다. 국화는 어머니 민씨가 가졌던 정신을 이어받아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먹는 이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하는 요리를 추구했습니다. 홍상궁은 국화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국화야, 내가 이 수락관의 자랑이다. 홍상궁이 국화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정상궁도 국화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지요. 내가 너를 괴롭힌 것을 용서해다오. 국화는 정상궁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이미 다 잊었어요. 이제 함께 더 좋은 음식을 만들어요. 국화의 너그러운 마음씨에 정상궁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몇 해가 흐른 후 국화는 수락관의 최고 상궁이 되었습니다. 국화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난한 백성들을 도왔지요. 특히 궁궐 밖 저작거리에 무료 급식소를 만들어 배고픈 이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국화는 자신이 자랐던 저작거리를 잊지 않았고 그곳의 가난한 사람들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화가 왕비께 아뢰자 왕비는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국화의 국화장국은 이제 백성들에게도 전해졌고 사람들은 국화를 칭송했습니다.
국화 상국님은 정말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야.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노인과 오마님은 큰 기와집에서 편안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두 노인은 자주 궁궐을 방문해 국화를 만났고 국화도 쉬는 날이면 양부모님을 찾아뵙곤 했지요. 우리가 국화를 거둔 것은 하늘이 내려준 복이었소. 박 노인이 오마님에게 말했습니다. 그 추운 밤 우리가 문을 열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겠소? 오마님도 감회에 젖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아기를 거두어 키운 노부부의 선행은 마침내 큰 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국화는 조선 최고의 궁중 요리사가 되어 따뜻한 마음이 담긴 국화장국을 오래도록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왕비는 국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민씨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다. 국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의 명예가 회복되고 자신도 떳떳이 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지요. 이리하여 국화는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위대한 요리사가 되었고 이 이야기는 착한 마음과 선행이 결국 세상을 구한다는 교훈을 후대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버려진 아기를 구한 노부부의 따뜻한 마음씨가 결국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오이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